네, 다양한 분배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분배는 사회적인 이익이나 부담을 분배하는 겁니다. 네, 사회적 이익은 예를 들어 사회 복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부담은 세금이나 병역의 의무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사회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배의 기준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분배 기준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분배 기준들도 전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능력에 따른 분배입니다. 자, 능력에 따른 분배는 글자 그대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뛰어날수록 더 많이 분배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즉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 능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봤을 때 이 능력에 따른 분배에 따라서 분배를 하려면 그 학생의 어떤 잠재력이나 향후 성장 가능성, 자, 이런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은 분배를 하는 그런 것이 예가 되겠지. 예를 들어 경력자 우대. 경력자는 아무래도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다음에 실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자, 이런 것들이 능력에 따른 분배의 의미입니다. 네, 장단점을 살펴보자. 자, 능력에 따른 분배의 장점은 능력에 비례해서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에 따른 분배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한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과 같은 우연적인 요소에 개입이 큽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개인의 능력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능력에 따른 분배는 우연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도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업적에 따른 분배예요. 자, 우리가 학교로 예를 들면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주는 그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이 업적에 따른 분배의 의미는 기회 평등을 전제로 개인이 성취한 모에 따라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겁니다. 즉, 더 많은 업적을 낸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더 많은 실적을 이룬 사람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업적에 따른 분배의 좋은 예입니다. 장점입니다. 자, 업적에 따른 분배는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예를 들어 성적에 따라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분배한다 했을 때 몇 등이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업적에 따라서 분배함으로써 공정한 분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실적이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분배한다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자, 사회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그 수많은 직업들의 업적을 명확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과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온 학생의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뛰어난 업적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업적에 따른 분배의 두 번째 단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과열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내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이 사용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자, 장학금을 예를 들면은 이 필요에 따른 분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우선 필요에 따른 분배의 의미를 보면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정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배하는 것을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필요에 따른 분배로 이만큼을 채워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결과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결과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보니까 능력이나 배경 등의 사회적 조건이 불리한 사람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런 것을 도모합니다. 장점,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점도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회적 자원은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이런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성취 동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면 분배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모든 분배 기준에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슬기롭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각각의 분배 상황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공부할 때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의 의미, 장점, 단점, 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